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기업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등도 불안한 위기감에 저가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손을 잡은 SK텔레콤과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기업이 이런 선택을 한 배경과 기대 효과는 뭔지 기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앞서 얘기한 대로 SK텔레콤과 카카오가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네, 두 회사는 3천억 규모의 지분을 이번 달 5일 교환합니다. SK텔레콤은 카카오 지분 2.5%, 카카오는 SK텔레콤 지분 1.6%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게 네. 결코 작은 지분이 아닙니다. SK텔레콤은 김범수, KQ홀딩스 등에 이어 카카오 5대 주주가 되고요. 또 카카오도 SK, 국민연금, 시티뱅크 ADR에 이어 가장 많은 SK텔레콤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SK텔레콤과 카카오는 그 여러 부분에서 경쟁 관계가 아니었나요? 네,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통신사들과 경쟁 관계였습니다. 네. 처음에 이 통사들이 문자 메시지를 유료로 했을 때 한때 매출이 1조 5천억까지 나왔었는데요. 카카오톡이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매출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메신저 시장을 선점했던 네이트온이 카카오톡에게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SK텔레콤의 티맵 택시와 카카오의 카카오 택시가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수영 기자. 네. 지금 김현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경쟁 관계인 회사들이 손을 잡은 사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한다는 게 요즘 정보통신 기술 업계의 트렌드입니다. 네. 최고의 라이벌인 삼성과 애플은 삼성이 올해 출시한 신형 스마트 TV로 손을 잡았습니다. TV에 애플의 비디오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이튠즈 무비 앤 TV쇼 서비스를 탑재했고요. 네. 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저장해 놓은 콘텐츠를 TV와 연동해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에어플레이 2 기능도 실었습니다. 네. 협업으로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애플의 콘텐츠로 TV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됐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공룡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기업 간의 협업도 늘고 있는데요. LG U+는 2년 전에 KT의 음악 자회사인 지니뮤직의 지분 12%를 인수하는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은 경쟁사, 그러니까 SKT의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티맵을 견제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원내비라는 서비스를 공동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오픈 뱅킹이 시작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하나의 앱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오픈뱅킹 서비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공동 결제망을 타고 여러 채널에서 민감한 금융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사고의 우려가 커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도 은행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 겁니다. 농협과 신한, 또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이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도 준비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전면 시행은 오는 12월 18일에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과의 동침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업종끼리 손을 잡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김 기자. 네. 최근 넷마블이 가전 제품 렌탈 업체 웅진코의 인수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게임 회사가 왜 렌탈 회사를 인수하려는 걸까요? 네, 넷마블은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모바일 게임 초창기 때 보여줬던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금 사라졌고요. 영업이익률은 10%는 넘지만 이게 게임이나 다른 IT 업계 기준으로는 저조한 수준입니다. 네. 반면 코웨이의 주력 산업인 렌탈 시장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렌탈 시장 규모는 12조 원으로 추산되고 내년에는 18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넷마블은 구독 경제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해 스마트홈 구독 경제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구독 경제라는 것은 뭐고 넷마블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구독 경제는 신문이나 우유 배달처럼 정기적으로 비용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업입니다. 매달 돈을 내고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를 빌려 쓰는 코웨이의 렌탈 산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 구독 경제의 장점은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넷마블에게는 게임 흥행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캐시카우가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스마트홈 구독 경제란 IoT로 연결되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까지 렌탈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는 그 증권업계 1인 미래에셋대우와 그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손을 잡으면서 그 세간의 이목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지난 2017년 7월인데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동맹을 맺으면서 재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두 회사는 총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융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는데요. 예. 1위 포털 기업과 1위 증권사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기대를 크게 모았습니다. 실제로 두 기업은 AI 등 기술과 금융 콘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보이겠다면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회사의 동맹은 디지털 금융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처럼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 간 그 합종 연행을 통해서 자,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유업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GS 칼텍스는 전기차 공유업체인 그린카의 지분 10%를 확보했습니다. 또 SK에너지와 함께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고 전국의 주유소를 지역 물류 거점으로 해서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7년에 부동산 전문 포털 플랫폼인 부동산 114를 인수했는데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M&A에 실패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M&A,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